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지 쭌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7단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간이 몇 쪽이냐면은 271쪽입니다. 되돌아보기 정리해요. 이번 단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알다시피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이 많진 않아요. 이거 한쪽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리해서 되돌아보기인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했죠. 지금 보기에 요약, 파악, 문맥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4개 안에 각각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낱말의 뜻을 무엇하며 읽어야 한다 그랬죠? 요약, 파악, 문맥 그대로. 그대로랑 문맥이랑은 일단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요약 아니면 파악인데 낱말의 뜻을 요약해? 뭔가 좀 이상하죠. 낱말의 뜻을 파악을 해야겠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낱말의 뜻을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면서 읽으면 낱말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죠? 글 앞뒤에 무엇? 문맥, 그쵸? 문맥을 고려하며 읽으면 낱말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하기에는 글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간추리는 활동이죠. 간추리는 활동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요약이겠죠. 요약하기는 글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간추리는 활동이다. 글을 요약할 때는 글의 내용을 어떻게 옮기지 않는다?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파악, 문맥, 요약 그대로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생활 속으로 내용을 보면은 여기 항상 매단은 나왔던 것처럼 무엇을 배웠나요? 새롭게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무엇을 배웠나요?에서는 뭔가 5가지가 있었는데요. 앞에 교과서 7단원 단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것처럼 그런 단원 시작할 때 앞에 나오잖아요. 그 단원 개요가 나오는데 여기 무엇을 배울까요에 나왔던 거 5가지 있죠? 이게 그대로 271쪽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배웠어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읽어야 하는 까닭을 배웠고, 까닭을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읽는 걸 배웠죠.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읽는 걸 배웠어요. 다음에는 무슨 방법 뭐지? 글을 어떻게 하는 방법?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요약하는 걸 배웠나요? 글의 구조에 따라서 요약하는 걸 배웠습니다. 글의 구조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무엇을 읽고 요약했나요?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읽고 요약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이요. 두 번째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었고, 세 번째로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네 번째로는 글의 구조에 따라서 요약하는 걸 배웠고, 마지막으로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읽고 요약하는 거를 배웠죠. 이게 지금 새로 배운 내용이었고요. 새로 알게 된 내용은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일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떠오를 것 같아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구나라는 거를 배웠고, 그게 어떤 건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실생활에서 실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제로 이제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을 요약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글을 읽더라도 거기서 문맥에 따라서 단어 뜻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딱딱 뽑아서 구조에 따라서 요약하는 활동을 실제로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이번 시간 쓸데없는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특별히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제 실생활에서
요약하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중고등학교 아니면 그 이후에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요약하기라는 거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이번 단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